결혼식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죠.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꺼내셨어요. 서연아, 결혼은 누구 탓도 아니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행복해도 너 때문이고 불행해도 너 탓이야. 이 집 딸이면 절대 어디 가서 얼굴 못 들릴 만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으로 돌아오면 안 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녀. 마치 당부이면서도 경고 같았죠. 그날 제 마음은 마냥 들떠 있었어요. 28배 저는 사랑에 눈이 멀었고 제가 선택한 그 남자 강진우가 모든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한 번도 제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 그를 떠올리며 저는 어머니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진우 오빠는 절 정말 사랑해요. 절 아프게 할 사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는 한숨처럼 조용히 웃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모를 불안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그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만으로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널 순 없다는 걸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흰 드레스에 반짝이는 눈물, 축복의 박수, 가족들의 미소.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진우 씨 진짜 다정해 보인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 금슬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확신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결혼 후 초반 진우는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었어요.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출근길엔 항상 손을 꼭 잡아줬어요. 퇴근 후엔 늘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 한 상자 혹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어요. 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결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고 진우 역시 두 손을 들고 환호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서연아. 그날 밤 그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빠야,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입덧이 심해지고 몸은 무거워지며 마음까지 예민해지던 시기. 진우의 손길은 조금씩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고 다음엔 남편도 처음이니까 불편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주말마다 있던 데이트는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때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결혼은 네 선택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해, 툭. 그래서 더욱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에게도 엄마에게도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괜찮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잠깐이겠지. 그러나 제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진우의 전화기 벨소리는 자주 무음이었고 샤워할 땐 꼭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무심코 오늘 누구랑 만났어?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죠. 회사 사람들이랑 그냥 술 한잔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 아이의 아빠니까.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이었어요. 결혼 1년 차.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손 하나 뗄 틈도 없었고 밤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밑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어요. 머리는 질끈 묶고 늘 같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하루가 지났고 다시 또 하루가 왔어요. 진우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다고 했고 회식이 많다고 했고 가끔은 외근 때문에 지방에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바쁨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눈을 맞추지 않았고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들어가 버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저와 아이에겐 무심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던 향수가 느껴졌을 때 저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셔츠를 빨며 손끝으로 그 냄새를 다시 맡아봤어요. 이건 내 향수가 아니야.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며 머릿속을 얼얼하게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의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심지어 잠금 화면조차 지문으로 설정해 두었어요. 그 모든 방어가 제게는 방어가 아닌 은폐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진우는 늦게 들어왔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고 목덜미에는 빨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어디 갔었어? 회식? 왜 목에? 이 자국은? 뭐야? 그는 손으로 목덜미를 대충 훑으며 말했어요. 아, 누가 장난친 거겠지. 기억 안 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아이는 조용히 제 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아이가 태어난 이 시점에 당신은 왜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마디, 엄마의 말. 서연아 결혼은 네가 선택한 거야. 견뎌야 해. 그래서 저는 견뎠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건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자괴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울다가 아이를 보며 또 웃고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진우의 셔츠 주머니 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름도 장소도 시간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밤 11시 30분 모텔. 두 사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제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는 울지 않았고 더는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그가 집에 오면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빠 왔어요. 우리 아빠 보고 싶었지. 진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저는 그 틈을 타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걸 끝내기 위한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칼을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밤은 깊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남편 진우는 거실 소파에서 술기운에 골아떨어진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진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늘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그 전화기. 하지만 오늘은 어쩐 일인지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이건 기회야. 지금 아니면 또다시 아무것도 몰라. 심장이 뛰는 걸 손으로 눌러가며 저는 가장 먼저 메신저 앱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화 내역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확신했어요. 지운다는 건 감출 게 있다는 거야. 페이스북도 열어봤지만 깨끗했어요.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조차 없는 차가운 타임라인.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활동 기록은 안 지웠겠지. 저는 곧장 활동 로그를 열었고 그곳에는 숨기고 싶은 흔적들이 무심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 없이 못 살아. 오늘도 예쁘다.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이런 댓글들이 한 여성의 게시물에 달려 있었어요. 그 여성의 프로필을 눌러보자 사진이 떴고 바로 알아봤어요. 회사 회식 사진에서 진우 옆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 짧은 단발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살짝 웃는 입꼬리. 하지만 제가 확신하게 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녀가 올린 한 장의 사진. 그의 손을 잡고 있다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아. 문제는 그 사진 속 손이었어요. 바로 진우의 셔츠 소매. 제가 몇 주 전 다림질을 하다 실수로 묻혀버린 작은 얼룩. 진우는 아까워서 그 셔츠를 그대로 입었고 그 자국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움켜쥐고 방으로 달려가 캡처를 연속으로 찍었어요. 지금 깨워서 따지자. 그냥 다 끝내자. 하지만 아이가 옆에서 잠든 얼굴을 보자 그 생각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그날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고
이번엔 진우인 척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자고 있었어. 5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아니,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진우를 오빠라고 불렀고, 진우는 그런 그녀에게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닌 그 여자가 그의 마음속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와 몇 마디 더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오빠 정말 나랑 살고 싶어? 정말 와이프랑은 끝낼 거야? 같은 말을 쏟아냈고 저는 진우인 척 곧 모든 정리를 할 거야. 널 선택할 거야. 라고 답장했어요. 그 모든 대화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저장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더는 도망칠 구멍이 없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아무 일 없었던 척 진우를 깨웠고 아침 식사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은 마음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끓였어. 진우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밥상 앞에 앉았고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국이 진하네. 그래, 그럼 더 많이 먹어. 힘내야 하잖아.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이거 당신 거 맞지? 진우는 멈칫하더니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들켰다. 할 말 없어. 서연아, 그건 뭔데? 내 눈앞에 있는 건 캡처고 대화고 네가 한 말들이야. 아니면 이게 AI가 만든 거냐?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들었어. 다 봤어. 그리고 기억해.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 결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끝을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끝낸다는 걸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론 평온했고 심지어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아침엔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할 때면 웃으며 문 앞까지 배웅했죠. 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워했지만 말은 못했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한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눈빛, 그 동요.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를 흔드는 것. 그걸로 시작이었어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차 안 침대 밑, 서랍 속 지갑 안까지. 그리고 모든 기록을 남겼어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위치 기록. 심지어는 진우가 자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열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자동 백업도 설정해뒀어요. 모든 대화가 모든 움직임이 제 손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여자의 SNS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름은 하연. 진우와 같은 회사의 인사팀 소속.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고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죠. 사랑은 숨길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댓글엔 진우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작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진우의 점심시간, 저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입구에 도착해 경비 아저씨께 조심스레 말했죠. 남편 도시락 좀 전해드리러 왔어요. 잠깐만요. 진우는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어요. 당황한 얼굴, 억지 웃음. 서연아, 여기까지 웬일이야.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도시락 싸서 왔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진우는 제 손에서 도시락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근데 다음부턴 말하고, 와, 알았지. 왜 불편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순간 로비 한편에서 하연이 나타났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분홍, 립스틱. 딱 봐도 꾸민 얼굴.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네가 하연이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분 안녕하시네요. 요즘 남편이랑 같은 팀에서 자주 일하시죠. 진우는 땀을 삐질삐질 흘렸고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저 인사팀의 하연입니다. 그렇구나. 남편이 집에서 늘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날 저는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진우의 도시락 안에 작은 쪽지를 넣었어요. 이제부터 게임은 내가 주도해. 준비됐지. 진우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고 쪽지를 보고 난 후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서연아, 장난하지 마. 장난처럼 보여. 도대체 뭘 하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 아직은. 서연아, 이러지 말자. 우리 애도 있고. 그래, 애가 있으니까. 당신도 가만히 있어야겠지. 그치? 그 후로 진우는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바보인 줄 알았을까요? 진우는 또 다른 폰을 하나 더 들고 있었어요. 이중생활이 익숙해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버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 그 두 번째 핸드폰까지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주말 진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숨겨진 핸드폰을 찾아냈어요. 서랍 깊숙한 곳 바지 속주머니 안에 넣어둔 보조폰. 비밀번호는 진우의 생일.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 폰 안에는 또 다른 진실들이 가득했어요. 하연과의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게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차분히 제 노트북으로 백업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핸드폰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채 그리고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내가 왜 아직도 웃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기다려. 너 곧 알게 될 거야.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진우는 셔츠를 매만지며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밥을 차리다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늘 점심엔 바깥에서 먹지 마. 응? 왜 그냥. 내가 간만에 회사 근처로 나갈 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 진우는 놀란 듯 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 알았어.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회사 근처로 갈 일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진우가 몰래 하연과 점심 약속을 잡아둔 그 식당에 제가 예약을 먼저 해둔 거였어요. 예약자 이름은 하연. 시간은 정확히 12시 30분. 창가 쪽 2인석. 그리고 저는 그보다 20분 일찍 도착해서 매니저에게 말했죠. 혹시 이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에 제가 먼저 앉아도 될까요? 일행인데 먼저 도착해서요. 아,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하연으로 위장해 그 자리에 먼저 앉았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고 화장은 은은하게 했고 입가엔 늘 미소를 머금었어요. 주변에선 그저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제 안엔 불씨가 활활 타고 있었어요. 12시 32분 문이 열리더니 진우가 들어왔어요. 저를 본 순간 눈이 커졌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의 손엔 작은 선물 포장이 들려 있었고 향수 냄새는 언제나보다 진했어요. 앉지 그래요. 저는 손짓으로 의자 쪽을 가리켰고 진우는 천천히 앉았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오늘은 하연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꺼내놨어요. 화면에는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호텔 예약 확인증까지 모든 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그것들을 본 순간 말 그대로 숨을 쉬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당신이 오빠 소리에 녹아들던 그날부터. 서연아 진짜 미안해. 이건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로 실수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게 의도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알아. 그래서 기회를 줄게. 기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모든 걸 끝장낼 거야. 진우는 제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 번째 함정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진우 앞에서 통화하는 척 연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 우리 남편이에요. 제가 조용히 넘어갈 사람처럼 보였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제 3시에 그 기자님 만나 뵐게요. 진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다가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일부러 그 눈치를 못 본 척 했어요.
잠시 후 진우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응? 아? 그냥 회사 쪽 사람이야. 기자라며? 응. 기사 하나 준비 중인데 제목은 직장 상사와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될지도 몰라. 그 한마디에 진우는 다시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우는 먼저 와서 말했어요. 서연아, 기자 만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하연이랑도 끝낼게. 제발 더 커지지 않게 해줘. 끝낸다고 어떻게 인사이동 신청하고 하연한텐 내가 직접 말할게. 절대 다시는 연락 안 하게 할게. 좋아. 그럼 그렇게 해. 한번. 하지만 저는 그 대화도 전부 녹음해뒀어요. 이제 진우는 제 손 안에 완전히 들어온 셈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하연이 직접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진우는 퇴근도 하기 전이었고 그녀는 제게 말했죠. 언니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저는 거실 탁자 위에 펼쳐둔 증거 자료들을 가리켰어요. 이게 뭔지 알죠? 그녀는 창백해졌어요. 언니 저 진짜 죄송해요. 저도 제가 뭘 한 건지 이제야 내가 당신한테 경고했었죠. 기회도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회사도 그만둘게요. 제발.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기억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연이 무릎 꿇고 울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마저도 달라졌다. 진우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하연은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이긴 것이 분명했지만 그건 단지 전초전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내가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여자가 단지 복수에서 그친다면 싸움은 끝나자면에 주님 조마매도 돈다진 백기만데 최소매 시험 더진하네 정해를 원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이다. 나는 후자였다. 후회도 없고 멈출 이유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고소한 빵 냄새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집에서 혼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걸. 진우가 내려와서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할 말 없어. 무슨 말. 그냥 혹시 더 자백할 게 있나 해서.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나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에 올려두었다. 이혼 서류였다. 내 서명이 들어간 정식 문서. 진우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혼하자고 정말? 이대로 끝내자는 거야. 아니,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럼 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 그리고 당신이 직접 말해. 엄마한테, 누나한테, 친구들한테. 당신이 이 가정을 버렸다고. 그건 안 돼. 안 되면 영상 다 공개할 거야. 회사에도 온라인에도.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진우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나 더 괴롭힐 건데? 당신이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까지. 그때 내가 미리 부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다. 진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앉아. 지금부터 중요한 말 할 거니까. 나는 이혼 서류를 다시 앞으로 밀었다. 이제 말해. 엄마랑 누나 앞에서 왜 이혼하는지. 진우는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건 제가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진우에게 말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부끄럽지도 않냐? 이 여자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결국 진우는 사인했다. 정식 이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따른 서약서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진우와 하연의 영상, 문자 내역, 호텔 예약 증거를 담은 이메일을 회사 상급자에게 보냈다. 공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우는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고 승진은 취소되었으며 팀원 앞에서 사과문을 읽어야 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아이를 안고 잠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미워하지 않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 적어도 넌 나를 떠나지 않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미련이 아니라 증오였다. 그가 매일 나와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판결이었다. 나는 아내였고 심판자였고 그리고 외로웠다. 승리는 분명 내 것이었다. 나는 모든 걸 손에 넣었다. 남편의 굴욕 여자의 후회, 가족들의 공감, 심지어 회사에서조차 불쌍한 피해자라는 동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든 무게는 예상보다 더 무거웠다. 진우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으며 주말이면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겉보기엔 완벽한 남편이 되었지만 문제는 나였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그 모든 것이 쇼처럼 느껴졌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확인했다. 욕실에서 오래 머물면 혹시 또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바뀌었지만 나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진우가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다. 뭐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말없이 지낸 것 같아서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는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용서 진우야, 내가 뭘 용서해야 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네가 웃을 때 예전 같지가 않아서. 내가 바뀐 건 알아. 근데 너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다. 정말 웃긴 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상황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했다는 거다. 진우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나 요즘 꿈을 꾸는데 네가 나 없이 혼자 멀리 걸어가고 나는 아무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꿈이야. 무서워. 내가 뭘 해도 너한테 도달하지 못할까 봐.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복수에 몰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진우는 나쁜 남편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쁜 배우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믿는 법을 잊었다. 사랑하는 법도 기대하는 법도. 그날 밤 나는 아이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지금의 진우가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멍청하지만 따뜻했던 진우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사랑했을 때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해졌어. 근데 지금의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 복수를 통해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지금 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끝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는 다음날 다시 처음처럼 화장대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들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부터는 사랑받는 여자가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여자로 살겠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감쌌다. 나는 여느 날처럼 아이를 등관시키고 돌아와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제 진우는 정말 성실해졌다. 가사 도우미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을 정리했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우가 잠든 밤마다 내일을 상상했다. 그가 없는 내일 혼자서도 웃고 아이와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을.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야.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말했다. 우리 진짜 이혼하자. 진우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요즘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나 이제 정말 달라졌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알아. 근데 나한테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네가 달라진 건 고마워. 근데 나도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내가 너무 늦은 거지?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어.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더라. 며칠 뒤 우리는 조용히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고 아이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왔다. 진우는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날 법원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이와 함께 웃는 척하며 그 사진은 내가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걸 알면서도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기고 싶었다. 이혼 후 나는 동네 작은 골목에 조그만 베이커리를 열었다. 오래된 꿈이었다. 아침 일찍 빵을 굽고 커피 향을 채워가는 공간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손님들이 사장님 웃는 모습이 예뻐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2해 전 내가 몰래 찍은 복수 영상 속 택시기사 아저씨였다. 그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다시 만날 줄 몰랐네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니었으면 제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그날 이후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잘 살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속으로 말했다. 나 지금 잘 살아. 상처받은 그날의 나보다 훨씬 더. 가게는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다. 따뜻한 오븐의 숨결빵, 반죽을 손끝으로 눌러볼 때의 폭신한 감촉, 그리고 창문을 닦으며 비치는 내 모습은 이혼 전보다 훨씬 밝았다. 무언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구에게도 복수할 필요가 없는 아침은 참 고요하고 깊었다. 그 평온한 일상을 깨운 건 뜻밖의 전화 한 통이었다. 혹시 서연 씨 맞으시죠? 낯선 번호였지만 익숙한 목소리. 이름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2년 전 나와 함께 복수의 현장을 함께한 그 남자. 택시기사였고 내 분노의 목격자였으며 묘하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걸. 나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대답했다. 좋아요. 오후 4시 제 가게로 오세요. 그날 그는 정말 왔다. 여전히 똑같은 셔츠에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진심이었다. 제가 늘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괜찮았는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덕분에요. 그날 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진 않으신지.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그건 설렘이 아니라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안타까움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전 다시 사랑할 생각도 없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왜요, 전? 당신이라면 지켜주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난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유해줄 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군가의 품에 안겨 회복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다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제 2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더는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들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건 고백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인연에 대한 예의였다. 그는 떠났고 나는 다시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기에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누구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 그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듯 쏘아졌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내 마음도 서서히 얼음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새벽의 악몽에 깨지 않았고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가게 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아. 작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2년의 시간을 걸어온 나의 모든 눈물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 그는 여전히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고 아이도 익숙한 듯 아빠에게 안기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문득 물었다. 진우 씨 아직도 후회해요? 진우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나도 몸통도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혹시 지금은 행복해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대답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행복해. 진우는 씁쓸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 어린 안도가 묻혀 있었다. 그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며 살아왔는지도 몰랐다. 아이와 함께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여기까지면 충분해. 가게로 돌아온 나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 따뜻한 눈빛. 택시기사였던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 잔의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기대도 설렘도 아니었다. 그저 존중이었다. 내가 선택한 거리, 그는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오늘도 이 가게에서 내가 구워낸 빵의 향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누구의 기대도 아닌 오직 나의 이름으로. 이제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잘 가 과거야. 그리고 어서 와. 나의 삶.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장면이 있었나요? 혹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떠올리게 한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용서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찾기 위해 끝내 이별을 선택했던 적은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한편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를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여성의 삶은 고유하고 소중합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공감이 다음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되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